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는 주가는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어디겠습니까? 주식시장일까요? 외환시장입니다. 외환시장. 일단 계엄령 선포가 되고 쇼를 하다 보니까 외환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해가지고 환율이 치솟았죠. 그러고 나서 계엄령 해제된다고 하니까 다시 하락을 하긴 합니다만은 긴가민가하면서 저 환율이 아래꼬를 쭉 달고 다시 T자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그 환율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1,400원대로 올라와가지고 최근에 이제 환율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사실 주식시장이 가려면 이 외환시장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시장은요 지금 현재 그 투신 쪽으로 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아직도 은행에 꽁꽁 묶여있죠 돈들이. 아직도 은행에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1년짜리 정도 하면은 3% 3% 초반 이런 정도의 시중은행의 그 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돈이 빠져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투신이라든지 다른 여타 그 기관들은 영향가가 없어요. 연기금이 어차피 이제 국민연금 이제 들어오는 거 그거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하는 거니까 여력은 충분히 있죠. 연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관들은 그러니까 여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려면 또 지수 자체를 끌고 올라가려면 반드시 외국인의 도움이 필요한데 또 쓸데없는 행동을 해가지고 지금 환율이 다시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지수가 최근에 좀 밀려 내려가고 조금 좀 비실비실하다가 어제 이제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환율이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었거든요. 1,400원대 위로 쳐올라왔다가 1,400원 그 밑으로 조금씩 하향 안정화를 좀 찾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지금 즉 찾아가려고 하는 찰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지수가 바닥을 찍고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딱 이런 사태가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거 좀 많이 아쉽죠 사실은. 그래 어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주식시장에서 모처럼 좀 매수가 이렇게 쭉 들어온 것을 확인했을 거예요. 지금 환율이 이제 하향 안정화가 점차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환율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당분간은 이제 외국인이 매수보다는 이제 매도 내지는 좀 관망 한 차례 이제 매도를 쏟아내고 나면 오늘 장중인데 이제 점심시간인데요. 여기 이제 점심시간 여기 당연히 외국인들은 어때요? 매도를 할 수밖에 없죠. 한두 번 겪습니까? 매도를 한국에 대한 이 불안 요소,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 외국인들이 매수한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매도한다고.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이게 이제 사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투자처가 우리나라만 있냐고요. 글로벌 곳곳에 이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주식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미국부터 해서 여러 국가에 투자하는데 굳이 우리나라에 억지로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 이제 지수가 답답하게 또 조금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고개를 딱 쳐들려고 하는 찰나에 좀 아쉽게 됐지만 오늘은 이제 한번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어차피 이제 사태는 해결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뢰성 문제 때문에 조금 더 매수세에 달라붙지를 못하고 좀 살짝 더 매도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지켜볼 거라. 다행인 것은 이제 글로벌 증시가 최근에 어때요? 우리나라가 제일 힘이 없어서 그러지. 당장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같은 선진국
증시에 포함되어 있지만 유럽 같은 경우도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빌빌댔어요. 11월 달 내내 좀 빌빌댔습니다. 주가 우리나라처럼 이제 지수 자체가 몽땅 빠진 건 아닙니다만 유로 스톡스 50 지수를 보면은 계속 좀 삐리삐리 해가지고 조금 하향세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등 위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전저점 라인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이제 상승으로 이제 딱 터닝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상해 증시 역시 마찬가지야. 전저점에 와서 계속 11월 달 내에 중국이 특히 이제 그 악영향을 많이 받을 거로 이제 판단이 돼서 많이 하락했죠. 근데 중국보다도 우리나라 더 빠졌으니까 이건 뭐 하는 짓거리야. 그러고 이제 얘도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이제 반도체 쪽에 영향을 많이 받는 데가 대만이지 않습니까? 대만조차도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이렇게 어제서 우리나라 올랐으면 그저께 벌써 이 대만 같은 경우 양봉으로 딱 방향을 좀 위로 잡아보려고 딱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추세가 박스권 상단으로 다시 이제 가고 있고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일본 증시 봅시다. 일본 증시도 그저께 이제 바닥을 잡아놓고 어제 이제 빵 위로 쳐가지고 이동평균을 다 뚫어버렸잖아 한 방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말고 미국이 이제 뭐 트럼프 효과를 갖고 오히려 더 잘 가고 있었던 거니까 미국 말고 여타 주요국 증시 보면은 다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딱 이 모양으로 지금 이제 뒷공미라도 쫓아서 지금 가야 될 판에 이렇게 돼가지고 좀 아쉽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글로벌 증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연동해서 이제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 사태는 외국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 수급적인 요인의 제한을 좀 주긴 할 겁니다. 제약 요소, restrict 이 제약 요소가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금매물은 거의 오늘 하루로 일단락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요. 오늘 하루로 일단락이 되고 글로벌 증시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도 바로 이제 뭐 내일 모레 가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안정을 찾아가면서 반등을 좀 시도한다든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 오늘 빠진 부분을 이제 회복하러 가는 그런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리 얘기하면 그것이 오늘 매수의 자리로 판단하고 여러분들은 접근해 줘야 한다는 거죠. 즉 여기에 이제 환율이 비록 위로 쳐가지고 갔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상승하던 주가가 마지막에 피날레 때 어때요? 확 거래 붙으면서 확 불을 뿜고 가다가 윗골에 쪽 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형태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우리 나라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1400원 이하로 하향 안정화 되려고 하던 이 부분이 1400원 자리에서 다시 이제 또 좀 횡보를 하면서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걸 얘기하자면 오늘 부분은 분명히 이제 회복을 하겠으나 상승을 할 때 좀 더디게 안 그래도 더뎠는데 여전히 더디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요소로 해서 이제 글로벌 증시를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 나올 것이다. 좀 어렵나요? 예, 좋습니다. 그러고 이게 이제 코스닥이나 거래소나 이제 맨 한가지인데 거래소 시장이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요 흐름이 조금 어제도 더 강하고 말이죠. 오늘도 좀 덜 빠지고 이런 부분은 이게 우리가 이제 불안한 어떤 그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개별 잡주보다는 그래도 이제 우량주에 대한 저가 매수 심리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특히 뭐 시총 상위 종목들 또 몽땅 빠진 놈들 그런 것들에 대한 저가 매수 심리가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걔들이 이제 덜 빠지게 되니까 지수가 좀 더 견고하고 뭐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면허 이제 도찐 개찐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이제 비슷하다. 이게 이제 정치 테마주가 이제 상승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정치 테마는 이제
이제 내일 정도 가면 이제 물량이 나오고 이제 옥석이 많이 가려질 겁니다. 벌써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금 뭐 뒤늦게서 막 정치태 뭐 어떻게 상한가 막 먹으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제 좀 센 놈은 3일 가다가 벌써 이제 좀 시덥지 않은 애들은 내일 가다가 이제 음봉으로 이제 물량 나오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이제 저는 판단이 되고요. 증시는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맞춰서 상승하는데 일단은 경제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뭐 4분기 실적 뭐 기대할 거 없다 이런 얘기들을 뭐 계속 해대고 있습니다만은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약할 수밖에 없는 요인도 좀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걸 좀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서 좀 관리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든지 말든지 약간 이런 그 기운이 있어야 좀 아쉬운 대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 반도체 이제 요 부분 HBM 수출 규제안 여정에 삼성전자 좀 영향을 받죠. 이런 부분들이 그 주가에 이제 좀 다 반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2차 전지 LG 엔솔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뭐 포스코 홀딩스 그 밑에 이제 원래 SDI 있었는데 이제 하도 이제 주가가 좀 힘이 없으니까 시총 15위 밑으로 이제 내려가 버렸죠. 요런 종목들이 이제 내성을 이제 키워갈 그런 타이밍이 된 거죠. 그렇잖아요. 내성을 키워갈 타이밍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업황이 안 좋죠. 안 좋으나 지금 그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기아차가 아주 선방을 했죠. 그리고 현대차는 조금 타격이 좀 있었고요. 그것은 이제 기아차가 이제 중소형차에 대한 이 판매량이 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아차가 선방을 해줬다. 그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상당히 선방을 해줘요. 그러니까 혼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뭐 이런 쪽이 이제 선방을 해주고 있고 지금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또 뭐 토요타 이런 데 상당히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기아차 그래도 이게 왜 이 모양이냐? 대단히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저런 부분도 이제 거의 주가는 뭐 거의 뭐 바닥에 온 거. 현대모비스 이게 전에 이제 바닥 왔다 하고 그 이후에 급등했지 않습니까? 저는 거 이제 한번 물량 소화가 나와도 이제 이 자동차도 이제 바닥에 왔어. 근데 상승 모멘텀이 좀 약해서 그런 거죠. 자, 2차 전지 반도체 내성을 키워가면서 진행될 타이밍이다. 그 다음에 자동차도 바닥 다지기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뭐 반도체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LG 엔솔 뭐 이런 쪽은 이제 고개를 쳐러 갈 것이고요. 지금 쓸데없이 고리아인 시총 10이라는데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은행주는 별로 모멘텀이 좀 없고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이버 이런 거 이제 몽땅 올라왔는데 역시 AI의 성과가 나오니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고. 자, 이런 거 보면은 사실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특히 이제 2차 전지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이제 바이오 쪽은 그 시총 비중이 좀 적긴 합니다만은 이쪽 괜찮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 여기서 이제 산발적으로 그 중에서 조금 더 실적 모멘텀이 좀 더 나은 놈, 그 다음에 가격 메리트가 좀 더 있거나 실적 모멘텀이 좀 엔드 실적 모멘텀 요게 돼야 되겠죠. 있거나가 아니라 오화가 아니라 요런 놈들 중심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제가 볼 때는 이제 매수 자리에 왔다 요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코스닥도 시총 상위를 한번 보면은 뭐 에코프로비엠 이제 거래소 이전한다고 이제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알테 어제 이제 그 루머에 의해서 몽땅 빠졌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급반등했는데 쉬죠. 요건 이제 안정을 찾고 추가 상승 시도가 있을 거고, HLB 역시 마찬가지야. 그 2차 전지 이제 여전히 안 좋습니다만 이제 내성을 키워가야 되는 단계고, 뭐 엔캔 같은 경우는 CB 반영 완료했죠. 그래야 돈도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국 업체에다가 또 LFP 전해질 70% 갖다가 그쪽에 ESS용으로 70% 납품하게 됐다. 이 모멘텀이 되는데 추가 상승할 것이고, 나머지 이제 바이오 뭐 요 흐름들
뭐 알테오젠처럼 비슷하게 화장품 마찬가지죠. 반등 나올 거고 게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엔터 뭐 JYP부터 우리 오르고 채팅 앱에서 여기 이제 천재투자TV도 마찬가지 추천해갖고 어마어마하게 40% 수익 난 거죠. 뭐 쉬고 있으나 또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모멘텀이 좀 약하죠. 그러나 둘 다 대체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상승 구도를 형성해 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종목들을 쭉 보면 굳이 차트를 보지 않더라도 뭐 크게 밀릴 것도 없겠구만. 이제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래 인위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주가는 이제 빠르게 원상 복구가 된 경우가 많았고, 요게 이제 좀 신뢰성 문제 때문에 원래 좀 세게 반등세가 2, 3일 바짝 나와야 되는 자리에 더디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제 지금 아리까리한데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일 뭐 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내일 해봐야 이제 아까 약간 여진성에 불과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당장 오늘 여러분들의 매수에 가담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주가가 오늘 좀 매가리가 없는 종목이 있고 비교적 짱짱한 뭐 정치 테마 뭐 이런 거 말고요. 저 계엄 선포해가지고 갑자기 뭐 올라온 뭐 라면주라든지 또 막 이런 것들 말고요. 정상적인 종목에서 보면은 좀 짱짱한 놈이 있고 비실한 놈이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있고 모멘텀이 좀 없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옥석을 가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당장 뭐 탄핵 얘기 나오고 하는데 뭐 많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뭐 가스주를 산다든지, 우리 이제 대왕고래주 뭐 한다든지, 원전주는 그래도 조금 낫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모멘텀이 좀 약화돼 버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일단은 좀 후미로 두고, 특히 이제 그 원전주는 나중에는 좀 좋아지겠지만 이제 대왕거래는 이제 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건 더 많이 빠졌다 해도 빨리 수평 이동. 자, 잘 들어요. 수평 이동.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종목이 10%가 빠졌어요. 저 종목을 사고 싶은 종목이 5% 빠졌어. 그래도 손절 가서 그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사람은요, 이게 내가 덜 빠진 놈을 팔아가지고 얘를 살라고, 많이 빠진 놈을 살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개인 투자들 심리가.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거죠. 모멘텀이 약한 놈은 먼저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또 한켠으로 보면 트럼프 피해주, 그런 것을 너무 빨리 살라고 억지로 할 필요 없잖아. 머스크라든지 트럼프 수혜가 되면서 이번에 팍 밀린 놈 딱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필두 주자가 저는 AI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최근에 나온 일련의 뭐 엔터 게임 뭐 이런 것도 더 괜찮죠. 근데 또 머스크발 수혜, 또 아니면 트럼프발 수혜로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최근에 이제 비질비질하다 오늘 톡 빠져본 놈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 그 다음에 가상화폐가 어제 이제 팍,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가 어제 이제 몽땅 빠져, 아니 비트코인이 8,800까지 빠졌습니다. 1억 3,400 뭐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본전으로 당겨놨어요. 그래 이제 금매물이 털려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인 관련주 뭐 이런 것을 매수한다.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이런 놈을 매수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대충 가닥 정리 나왔죠. 그 중에서도 조금 제가 이제 유심히 보는 것은 그래도 AI 소프트웨어 쪽을 저는 좀 일바따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듭니다. 그쪽이 뭐 2월 1월 달 가면서 저 12월 1월 달에도 주도력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좀 뭐 탄핵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수혜주에 이제 뭐 이재명, 한동훈 수혜주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도 있고,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김범수 의장 이제 구속 뭐 해가지고 이제 카카오 들쑤시기 이번 정권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탈피하는 그 기대 심리로 해가지고 억누르던 것을 이제 그 폭발시키면서 상승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만 그런 것을 이제 따라잡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종목에서 정상적인 종목인데 피해주 아니라 그랬어요. 피해주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트램프 피해주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밀었던 쪽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중에 좀 동력이 좀 떨어지는 놈 그런 놈을 피해서 나머지를 갖고 매매 이렇게 매매하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센 놈을 종목을 내가 잡동사니로 백화점을 만들고 있다. 그럼 종목을 여기에 압축을 하고 모멘텀 있는 종목 내가 더 손해보나 했더라도 그놈을 팔아서라도 모멘텀 있는 쪽으로 반드시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은 비슷하게 하고 많이 빠진 놈이 좀 더 올라올 수도 있고 뭐 하겠습니다만은 상승을 할 때 나중에 상승할 때 저 장이 분명히 좀 올라가는 자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추세적으로 올라가서 얘는 기술적 반등이 약간 한 10% 반등하다 말았는데 얘는 그냥 올라차갖고 30% 50% 더블 올라가면 그러면 30% 50% 더블 올라갈 종목으로 빨리 교체를 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지금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잖아. 엎질러진 물에서 너무 막 낙담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낙담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회를 찾아야 되는 기회를. 그래서 위기는 기회하고 위협의 요인이 같이 있잖아. 기회를 찾아란 말이지. 기회를. 그래서 지수도 예를 들어서 저 꼭대기에서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일단 까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지금 몽땅 빠져가지고 이제 글로벌 증시 이제 돌아서고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로 응수해야 한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르고라는 채팅 어플을 꼭 다운로드 받으세요. 천재투자TV에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혼자에다가 이게 더 죽쓰고 그러잖아. 그래서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같은 거 앱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라고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오르고를 검색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24명의 제야 최고수 전문가들의 무료방 전부 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리딩을 해요.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여기 입장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로그인해서 이제 입장하시면 된단 말이지. 오르고 검색하면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 그걸 다운로드 그래서 공개 채팅방 무료방에 입장하셔가지고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다가 지금 같은 시장은 혼자 하다가 거들납니다. 꼭 같이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